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부머리 만드는 그림책 놀이 1년 12달의 저자이신 박형주 작가님과 함께 0~3세 책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인터뷰 영상입니다. 오늘은 0에서 12개월 그림책 놀이의 예시, 12개월에서 36개월 그림책 놀이의 예시, 그림책 권장 연령은 흔히 0에서 100세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 AI 시대의 인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책놀이에 대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0에서 12개월 아이의 그림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그리고 이 책들로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지 한번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0에서 12개월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 단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얘는 사실 0에서 12개월 아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고양이, 호랑이하고 닮았어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인지에 관한 그런 식의 인지에 관한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기가 어렵고요. 네. 0에서 12개월 아이들은 촉각.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커다란 모양을 구분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애정에 관한 엄마가 나를 사랑해 하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하는 애착 관계.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 저희가 이제 보면 네. 너무나 많이 하시는 짠 깍꿍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네. 말고도 모든 책이 전부 다 짠 깍꿍놀이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짠 깍꿍놀이들을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자, 네. 이거 읽어주시고 네. 깍꿍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네. 또는 헝겊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아이가 직접 만지면서 하는 것도 좋고 네. 이거를 거꾸로 아이 쪽에 이렇게 대주시고 네. 엄마는 뭐 안 보이는데요 하면서 깍꿍 아이가 하는 것처럼 역할을 바꿔주셔도 아이한테는 놀이가 되고요. 아까 이제 놀이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아이가 너를 언제까지나 너무 사랑한단다, 너는 너무 특별하단다 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시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읽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시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깍꿍놀이라거나 아니면 촉각놀이라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만져보고 넘겨보고 하는 이거를 아이가 넘겨보고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놀이가 돼서 여긴 뭐가 있네 읽어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놀이가 되죠. 길지 않고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이 포인트를 알아야 또 읽는 와중에 내가 이렇게 잘 해줬다라는 또 안도감도 생길 것 같아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잘 하시는 분은 굳이 이 그림책이 좋아요, 저 그림책이 좋아요를 오히려 0에서 12개월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는 이거를 뭐 시각으로 이 형태를 전부 구분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줬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책을 맨날 읽어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엄마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조금 다르게 해주시기도 하고 제스처를 취해주시기도 하고 읽으실 때 포즈를 줘서 이렇게 멈췄다가 읽었다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건 상호작용, 상호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소리로 뭔가를 주기도 하고 나를 쳐다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가 반응을 하면 엄마가 나를 좋아하네 라는 게 12개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그림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을 해도 되는데 키워드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그리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하면 됩니다. 안전하면 되니까요. 네, 출판사에서 모서리 좀 둥글려 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게 네. 애기들 책은 이 모서리 저희가 귀돌이라고 얘기해요. 귀돌이요? 네, 이걸 귀돌이라고 부르는데 귀돌이가 안 하면 아이 영화용으로는 책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조금 몸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언어 발화도 되기 시작하는 한 13개월에서 36개월까지 아이들 책놀이
네. 대한 예시 혹은 어떤 책이 그때 적합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런 식의 책 놀이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미미크리라고 해서 흉내내기는 놀이의 한 가지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표정 놀이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두드려 보아요 같은 것도 애들을 이제 개입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두드려 보아요를 넘기면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네. 푸른 나무 밑에 작은 집이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한번 가보자. 파란 문이에요. 두드려 보아요. 똑똑 똑똑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아이한테 두드려봐. 똑똑 똑똑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두드렸어. 열릴까? 열렸다!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읽어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놀이가 되고요. 네. 아이는 이 시기에는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니까 이 다음으로 넘겼을 때 빨간 문이에요. 똑똑, 똑똑 이게 반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네. 또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열릴까? 이렇게 해서 또 열어보는 이런 식으로 놀면 지금 웃고 계시거든요. 네. 어이가 없어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몇 마리야? 토끼가 7마리나 있는데 어른들은 7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안 하셔도 돼요. 7마리 지금 해줘도 어차피 몰라요. 7마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따라할 뿐이죠. 네, 토끼가 7마리나 있어요. 자, 당근과 상추도 있다. 당근 어디 있지? 당근. 당근은 알죠. 여기 있다, 당근. 이렇게 새끼로 사실 때 당근 아작아작 이렇게 새끼로 세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걸로 하면 책 한 권으로 3분도 읽으실 수 있지만 10분도 읽으실 수 있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시면 되고요.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거 아까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재밌게 보시다가 네. 이제 감정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보시면 흉내내는 것들하고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이 친구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안 왔어. 얘기해주고 이거는 여기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노시는 것도 네. 굉장히 재밌게 노실 수 있어요. 책을 한 권만 꼭 노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걸 여기서 찾고 이렇게 연결해서 섞어서 노셔도 되고요. 네. 이것들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노셔도 되는 것들을 섞어가서 놀아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책 안에 있는 걸 우리 아이한테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벗어나시면 네.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네. 보실 수 있게 돼서 그렇게 노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 소망이하고 놀면서 한 번씩 당황스러운 게 네. 그 아이의 스토리텔링이 네. 이 완전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책도 이렇게 잘 연관을 해서 뭐 표정이면 표정. 그래서 봤으니까 맞다. 여기서는 이 아이가 어디 갔었는데 어떤 표정이었지 하고 하고 있는데 또 대답도 잘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그랬어. 왜 그랬더라?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뭐 상관없이 기타를 쳤었는데 내가 뭐 이런다든지 네, 전혀 네, 상관없는 네, 스토리텔링.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아까 놀이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쟁하는 거, 우연, 그 다음에 흉내내기 하나가 일리크스 나머지가 있었어요. 혼란스럽거나 엉뚱해지거나 일탈하는 거나. 소망이는 엄마 나랑 놀자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놀자는 거죠. 자기도 알아요. 이게 이 스토리하고 다른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호응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기타야? 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타가 있는 책이 있었는데 네. 아니면 뭐 기타를 어떻게 치더라? 작가님이 기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기타를 그려서 여기다 같이 넣고 얘기를 만들어 볼까? 상관없어요. 놀자는 사인이에요. 그럼 네. 놀아주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그렇네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어른은 이런 발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 4세에 이게 막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건 네. 애가 더 잘해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이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맥락 없이 네, 괜찮아요. 가도 되나? 네, 괜찮군요. 네,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진정한 놀이로 가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맥락을 잡아가지고 가는 건 초등학교 2학년 이후 3학년 정도 되어야 생길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학교 국어교육 과정에서 보면 그 핵심어를 찾고 핵심 문장을 찾고 전체의 대강을 이야기하고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1, 2학년 때는 하지도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을 때 줄거리가 이렇게 중심을 갖지 못하고 아이하고 책을 읽었는데 애는 저 귀퉁이에 있는 신발 떨어진 거를 네. 자꾸 들여다보고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보지도 않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발달 과정상.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책에 있는 줄거리를 아이에게 알게 하겠어가 아니라 책으로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림이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통을 하겠어가 그림책 놀이의 핵심이기 때문에 소망이처럼 네. 그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법인데 네. 다만 이제 그게 스토리 중심의 책이 아니라 비문학이라거나 지식책일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를 인식할 수는 있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아, 좋은 그래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는 것도 한번 하고 네. 아, 그런데 이 작가님은 이 작가는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나 봐. 여기 이거를 그려놨네. 그럼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를 다시 가서 책이라는 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읽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해줘야 그 이후에 비문학 읽기를 또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흔히들 그림책 권장 연령을 0에서 100세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자신도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제가 힐링을 받기도 하고 혹은 제가 주책스럽게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작가님은 그림책 권장 연령이 0에서 100세라고 말하는 그 이유?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그림책이라는 거는 글과 그림 두 가지 의사소통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글은 정확하죠. 그런데 그림은 직관적으로 독자가 얘를 해석하게 되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독자의 서사가 여기 훨씬 많이 개입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는 이 시공사의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는 이게 이제 굉장히 칼데코 안호상을 받은 정말 유명한 그림책이고 막상 그 서점에 들어가 보면 뭐 영삼사라거나 유아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볼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글이 별로 없고 그림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더 좋아하냐면 아이를 낳았던 엄마나 아이를 키워본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는 되게 간단해요. 큰 고양이와 작은 고양이가 있었는데 작은 고양이가 어느 날 와요. 그래서 이 큰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둘이 작은 고양이가 크면서 큰 고양이가 되니까 너무나 재밌게 사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는 점점 늙어가고요. 하나는 점점 성장해서 어느 날 큰 고양이였던 고양이 한 마리가 떠나죠. 그리고 너무나 슬픔을 간직하게 되는데 이 집에 새로운 고양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새로운 고양이에게 작았지만 커다래진 고양이가 자기에게 누군가가 해주는 것처럼 먹는 법과 노는 법과 잠자는 법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그쵸? 그거를 하나씩 그 전에 고양이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나는 또 서서히 늙어가요. 이거를 읽는 동안에 아이를 키웠던 사람은 지금 로우맘님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 행위가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행위하고 같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아이는 이걸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네. 모든 그림책들이 어떤 면에서는 독자의 서사가 네. 자기 서사가 강하게 들어가는 그림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0세에서 100세까지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책은 사실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라거나 어떤 그림책은 사랑해 우리 아가는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인데 여기 있는 거는 말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고 이 의성어가 반복되거나 라임을 갖거나 이렇게 가요. 어른은 그닥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어른이고 어부바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른은 재밌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어부바가 어부바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얘들은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령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는 그 모두의 그림책, 네. 100세까지의 그림책. 그래서 글책으로 있는 것과 대별된 그림책. 그러니까 지금 서점에 가면 그림책이 글책의 유아책 하부단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림책 협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림책도 성인책이 있을 수 있고 지식책이 있을 수 있고 글책하고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그림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린이 그림책이라고 할 때는 연령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게 0세에서 100세 책이라고 해서 같이 봐야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네. 지금처럼 저렇게 소망 있는 엉뚱한 반응 보이고 저 혼자 감동받고 이런 경우라면 네. 아예 엄마가 그냥 스토리를 그림을 보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아이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 고양이가 파파파파파 먹어. 소망이 어떻게 먹었더라? 네. 푹 먹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거나 네. 맞아, 우리 소망이도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잤다? 너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네. 예, 적어도 0, 3세까지는 어른들이 읽어주실 때 자기 언어로 다시 완전하게 바꿔서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림책에 있는 내용이 그 현실 맥락에서 내 아이하고 나의 스토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0, 3세는 이 책을 매개로 어른과 아이가 이야기를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게 그림책 읽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AI 시대의 인재 역량에 대한 질문인데 이미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로망스를 위해서 AI 시대 인재 역량이란 게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흔히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만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나 창의력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게 멀리서 연결해. 와, 기발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좀 가까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모든 연결은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이런 창의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창의 융합형 인재인데 이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것은 이미 모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돈도 되고 힘도 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림책으로도 마찬가지 0, 3세 아이들에게 갈 때 이 아이가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남보다 빠르게 저 집 아이보다 빠르게 앞서서 이거보다 내 아이에 맞춘 내 아이가 발상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하는 이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할 때 탐구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이제 그 선택을 하려면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여서 이제 이 얘기가 결국은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게 0, 3세 시기에 애착관계 잘 형성해 주시고 아이가 반응하는 것에 대한 리액션 같은 것들을 주셔서 아이가 내가 뭔가를 하면 이게 결과가 나타나. 내가 뭔가를 하면 반응이 있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림책 속에서 혹은 이런 일반적인 책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자연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구나를 알아내야 특허도 내고 특허도 내고 네, 대박도 내는 거지. 네. 이게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감수성, 그 다음에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이 즐겁고 행복한 것에 관한 어떤 감정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AI 시대에 그 걸맞는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정말 긴 시간 되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눠주셔서 로운맘도 많이 배웠고 감동도 받았고 또 많이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